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순하게 사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관청지음, 홍지연 옮김, 파주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변하고 싶고 나답게 살고 싶다면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덜고 즐거움은 더하고 어리석음은 덜고 지혜는 더하고 혼란은 덜고 단순함은 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삶,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인생 곳곳에 자리한 장애물들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꿈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려서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은요, 우리 인생에 잠시 끼어든 불청객일 뿐입니다. 어떤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삶이 힘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도전과 고난 앞에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 때문에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용감하게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어 언젠가는 지나가 버릴 인생의 장애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역시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생활 속에 어떤 변화가 닥쳐오든 긍정의 마음을 가진다면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암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즐거운 생각은요, 즐거운 삶을, 또 고통스러운 생각은요,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기분을 결정하고 건강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인생의 기회도 바꿔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로 삶의 무게가 힘겨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원인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기 때문에요. 사물을 희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절망적인 눈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좋고 나쁨이 나누어집니다. 생각의 차이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가르는 셈입니다. 스트레스는 지고 갈 보물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업무나 학업, 감정적,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옛말에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살게 하고 편안함과 즐거움이 나를 죽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사람을 더 노력하게 만들고 좋은 성과를 거두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스트레스라도요, 반복되면 피곤해지고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곤란한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버릴 것인가, 가질 것인가, 선택할 일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요동치고 번민과 고통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머뭇거리게 됩니다. 심지어 왜 삶은 이토록 복잡한 것인지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문제들이 삶이 복잡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삶은 단순한데요. 복잡한 것은 삶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 길을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더 많은 것을 잃고
얻어도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결국에는 실패로 이어져 마치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릴 것인지 선택하는 데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가지려면요,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둘 다 가지려고 연연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버려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대로 흘려 보내주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는 일의 10중 8구는요,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쓰는데도 마치 운명의 신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른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절박한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끝까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요, 골치만 아프고 심신이 지쳐 인생을 낭비할 뿐입니다. 얻을 운명이라면 얻을 것입니다. 얻지 못할 운명이라면요, 억지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운명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즉, 억지로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라면요, 집착을 내려놓고 가능한 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없는 일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면요,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삶은 계속 이어지고 훨씬 단순하게 변할 것입니다.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황을 원망하거나 주어진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잡하기 그지없는 현실은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고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사가 오랜 기간 수행을 하다가 마침내 산을 옮기는 술법을 터득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 대사를 찾아와 한 번만 그 술법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다. 대사는 산 앞에 서서 입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산이 다가온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대사는 몸을 일으켜 산의 다른 쪽으로 뛰어가더니 술법을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하자 대사가 웃으며 말했다. 이 세상에 산을 옮기는 방법이란 없소. 산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뿐이요. 이처럼 현실에서 우리는요,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산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산을 옮길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산이 오지 않으면 내가 간다라는 지혜를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바꾸어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자세라면 가던 길이나 주어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더라도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단순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잡념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요,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온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고 온 정신을 집중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산되면 뜻이 흐트러지고요. 뜻이 흐트러지면 생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의 시간과 힘에는요, 전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요, 모질고 거센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중은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힘이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력은요, 수많은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의 방패입니다. 게으름,
조급함,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집중한다면요, 옳고 그름을 가리고 신념을 지키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고 무엇 하나 남들만큼 해내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성공 가도를 달리며 잘 나가는 인물을 만날 때면요, 자신을 미운 오리새끼 마냥 처량하게 여기고 이도 저도 아닌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점을 남들의 단점과 비교해서도 안 되겠지만요, 내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느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1000명에게 질문한다면요, 1000개의 답이 나올 정도로 행복에 대한 생각과 느낌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배가 고파서 쓰러질 것 같을 때는요, 변변치 못한 음식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병으로 아파할 때는요, 건강이 바로 행복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눈물을 흘릴 때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행복해집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다른 행복을 느끼지만요,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즐거울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행복을 얻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행복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주관적인 감정이라서 심리적으로 만족한 상태라면요, 우리가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깨닫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피곤할 때는 자야 합니다. 외로울 때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상황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심리적으로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저 불행한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삶이 지루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남이 아닌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기쁜지가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은 돈과 명예가 풍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간다면요, 같은 환경이라도 행복은 배가 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또한 억지를 부리거나 이리저리 트집을 잡지 말고 온화한 태도로 이해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 기쁨이 가득해야 즐겁고요, 편안하게 기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나만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늘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고 익숙한 곳만 다니며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긴장감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낯선 세상을 거부하며 모르는 사람과 만나기도 싫어하고 낯선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어쩌다 낯선 환경에 부딪히면요, 너무 불편하고 긴장이 되어서 힘들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익숙해진 곳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일하게 살다 보면요, 점차 그 속에 젖어들어서 심리적으로 익숙한 환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안전지대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고요. 각자의 취향이 있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안전지대에만 머무르며 현실에 안주하면요, 장기적으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일상의 편안함에 감각이 마비되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행복을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접해본 적이 없는 것에 도전하며 좀 더 유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단련되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생활 리듬이 자꾸만 빨라지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단순한 행복, 즐거운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